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장 먼저 생각해볼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장에 금융감독원 역사상 최초로 검사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 검찰 출신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또 대통령실 중요한 자리들을 메우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함께 너무 검찰에 편향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했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질문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 감독기관이고 또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되는 데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복현 신임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그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 북부지검 형사 2부장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나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편향 인사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검찰 편향 인사라는 지적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이유로 당시에 윤석열 위원장 후보를 후보군에서 제외를 하시던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아주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성철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야기 어떠한 논리로 해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명은 저는 능력과 여러 가지 경력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꼭 그 자리에 본인과 잘 알고 본인이 신뢰했던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런 분을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의 주요한 요직에 검사 출신,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내가 신뢰하고 내가 실력이 있다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정권을 운영해보고 싶어라는 뜻으로 읽혀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검사 출신들을 곳곳에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내가 정권이 어려워졌을 때 사정으로 전국을 한번 돌파해볼까? 그런 미리 포석을 깔아놓는 것인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약간의 논란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의 논란과 우려, 긍정적인 측면은 없습니까? 장 교수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인사 긍정적인 측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분은 검찰에 있을 때 경제금융 전문가였어요. 수사도 아주 잘했고 많이 해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갖고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까지 한 상황이고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라든지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다 본인이 조사하고 수사했기 때문에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수사 검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실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감독원에 대한 별칭이 뭐냐면 금융검찰이에요.
금융감독원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국과 검사국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복형 검사가 능력 면에서는 출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꼭 검사 출신들을 이렇게 정권의 요직에 지금 집권 축에 다 앉히는 것이 복잡해진 대한민국, 다양성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예, 장 교수도 비판을 했는데 김상일 전 특보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 민변 출신으로 도배를 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에 이르러서는요. 네. 그러면 나는 문재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또 해석이 되나요? 네. 예. 그렇잖아요.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그렇게 할 거야. 과거에는 아주 민변 출신이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검사 출신들을 이렇게 많이 기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저 똑같은 된다.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뭐 그거를 비판하셨으면 그렇게 안 하시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이 굉장히 돌아섰기 때문에 정권을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중도층에 주는 어떤 이미지나 메시지가 과연 좋게 전달이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발표를 그러면은 지방선거 전에 못하고 왜 지방선거 끝나고 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훌륭하게 국민한테 생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거 후에 발표를 한 것이죠. 이게 좋은 뭐 임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선거에 오히려 전에 발표해서 선거에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스스로도 떳떳하시지 않은 임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가령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할 때 말이죠. 역사서에서는 흔히 성군이라고 불리는 임금들, 물론 지금의 대통령,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총리와는 다른 세상이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천하의 인재를 두루 그렇죠. 찾았다. 예. 그리고 뭐 삼고초려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게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검사들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다. 검사들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든 곳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특수부 검사들 말고 형사부 검사들은 주목받지 못하면서도 밤새워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검사들이 똑똑하고 실력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경선이나 선거 본 과정에서 이 토론할 때 검사들이 말이죠. 이 각 분야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저런 뭐 정치, 뭐 부패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네. 또 서민과 관련된 범죄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사기 범죄 네. 이런 거 다 파악하고 공부합니다. 뭐 이런 인식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제가 인정을 해도 그러면은 그 분야만 하는 사람들은 왜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이면 금융 분야만 하는 사람들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분들은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많은 사례를 접하고 했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쓰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외곽에서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단편적인 걸 잘했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알고 다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좀 약간 무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 군인들이 모든 분야를 다 해도 문제 삼으면 안 되죠. 예? 그러면은 옛날에 하나회가 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오늘 민변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저희가 정권 교체되기 전에 저희 같은 보수파 쪽의 평론가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은 이게 민변의 나라야? 왜 인재가 민변밖에 없어? 민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시민단체까지 포함된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것이 왜 민변 사람들만 그쪽 시민단체 출신들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왜 비판을 하면서 이번에 똑같이 행동을 하셨을까요? 국민들께서는요, 이게 문재인 정권이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자기 편의 사람들만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다는 면도 있는데 나는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나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내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하고만 나는 정권을 운영할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 제가 같이 근무해보고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금융감독원장으로 일 잘할 친구입니다. 성과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뭐 결론이야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두 분과 또 제가 나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죠. 과연 검사 출신 인사들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적합한 업무 역량을 국민에게 보여주느냐, 그럼요.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느냐, 뭐 그러면 시간이 답을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저렇게 많이 오늘 뭐 조간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제가 지금 중앙일보를 보고 있는데 벌써 14명이에요. 정부하고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이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조직과 인사를 예산을 다 책임지는 자리인데 말이죠. 14명 또 금감원장의 이복현 전 부장검사.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보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바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제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취임도 했습니다. 어떠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설명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사법시험만 합격한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을 해서 이런 금융과 관련한 범죄, 이런 수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많은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국정농단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 네, 이런 이력을 밟아왔고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감독원 그동안은 금융위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조금은 부족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체제의 금융감독원은 과연 어떤 금융감독원의 모습을 보일까요?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사 들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에 우선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시각 차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통 분모를 도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어떤 얘기를 또 했을까요?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된 사건들은 다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 일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관련된 사건들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최근에 핵심 관계자가 몰래 들어왔다가 출국 금지됐다는 기사가 좀 나왔고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재조사,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저렇게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죠. 이게 검사를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잘하는 것 그리고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약간의 본능, 더 강한 본능 이런 게 뭐냐? 이제 수사 본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수사와 관련돼서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조차도 수사와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와 정보를 나누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융감독원이 과연 그러면 이렇게 수사만 하고 규제만 하는 곳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질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활성화를 시키는 어떤 지능에도 큰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그런 건 얼마나 가지고 있으셨을까.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코인이니 뭐 새로운 자산 형태니 뭐 많은 것들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이 원장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든 새로운 규제를 만들든 아니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든 이런 걸 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 쪽에 고민을 많이 해보신 적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수사 쪽으로만 연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야당과 또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라임 옵티머스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예전에 여당, 지금의 야당 의원들이 정치권이 좀 연루돼 있다고 의혹이 많이 제기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게 또 사정정국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정정국에 대한 논란, 그리고 여야의 다툼 이런 것들이 커지면 결국은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는 민생, 경제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그거보다는 정치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과거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2년 전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아마 기소할 당시에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그때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 조정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직접 발표하는 모습 들어보셨습니다. 큰 사건을 수사한 검사 출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실질적으로는 검수상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검찰 수사권 상당히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여기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내는데요.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시절 검찰 내부망에 올렸던 글들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면서 쓴 글이네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금융시장 교란 행위. 공교롭게 이게 제일 먼저 나왔네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당시에도 금융시장 교란 행위를 이복현 당시 서울 북부지검 형사 2부장이 가장 먼저 하나의 예로 들었다는 점, 이게 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는 뭐 하나의 단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대기업 시장 질서 문란 행위, 최고의 권력층 이권 개입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검찰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 표명과 지시는 결국 본질이 수사 지휘이기 때문에 법에 따르지 않은 수사 지휘는 불법이다. 삽질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그걸 만회하려고 후속 삽질을 하다가 수사의 단서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시 2년 뒤에 누가 수사를 하게 되면 대충 증거 확보는 될 듯하다. 2년 전에 올린 글이네요.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어떠한 검사였는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함께 수사했던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국정농단 사건도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일설에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서 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장은 이복현 검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워요. 검사의 옷을 벗은 지 한 달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금융감독원장 한다라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55일 정도 됐대요. 아, 2달 정도 예. 돼가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만 잘했던 사람이 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물론 한 대여섯 분의 부원장들이 이제 원장을 잘 보좌를 하겠지만 금융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과 가치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수사라는 그다음에 범죄자라는 한정된 시각을 갖고 금융 감독 업무에 여러 가지 몰두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좀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네.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 감독과 관련된 제도와 활성화, 안정화 이런 부분들은 금융위원회가 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취지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어쨌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그러한 범법자들을 조사하는 곳이 감독하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그런 면에 있어선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적임자일 수는 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렸던 글들 보니까 검수완박 정국에서 당시 김호수 검찰총장 등 지휘부를 겨냥해서 나카무라 스미스 씨 이런 표현도 썼고요. 모래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부끄럽다. 당시에 검찰 지휘부를 직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인사와 관련해서 특히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1차원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말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결국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검찰공화국, 검찰국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했던 것이 대통령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계신 겁니다. 민변을 얘기를 하시는데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권력기관입니까? 말 그대로 그건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1차원적인 접근입니까? 다르게 가야죠. 훨씬 더 각계에 있는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 인사의 원칙을 본인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게 대통령의 책무 아닙니까? 예. 야당이 되니까 또 저렇게 비판을 하는데 당시에 또 민변과 시민단체 중심의 인사라고 하는 당시 야당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당이 민주당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저 좀 아쉬워요.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민단체 출신들을 너무 많이 중용을 하면서 중도층의 민심을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 과거에 그런 실수를 이미 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실수를 한 것을 좀 대선에서 패배를 했으면 조금은 인정을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기반 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좀 비판을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정부들의 초기 인사 때 과연 어떠한 직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용이 됐는지 저희가 기사들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시민단체 없네요. 아예 없네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민변 등 시민단체 출신이 20명. 그렇죠? 20%란 얘기군요. 20%면은 많은 거겠죠. 예.
그리고 역시 관료 출신들이 가만히 보면 관료 출신들이 가장 많은 거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역대 정부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관료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다만 비율의 문제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55.6%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관료 출신이 41.8%로 줄어들고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없었다. 예, 여러분 지금 그림으로 확인하고 계신데 말이죠. 그리고 항상 이 역대 정부 때마다 이 교수들이 이 초기 내각이나 주요한 자리에 많이 가는데 이 교수 출신들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정치부 취재하면서 나중에 보면 교수 출신들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런데 또 대통령이 되거나 새롭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또 교수 출신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수를 두기는 되게 네.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훈수를 두는 건데 저한테 뭘 해라 그러면은 제가 잘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단편적인 걸 보고 이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것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 속에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냉정하게 엄격하게 그걸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교수분들이 그렇게 하시다가 실제에 들어가시면 이게 폭넓은 사고 내지는 이제 그 팔러시 믹스라고 하죠. 정책을 조합하는 어떤 복합적인 사고 이런 거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나름의 어떤 고집, 학문적 고집이나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잘 수긍하지 못하는 본인이 굉장히 박사고 잘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그 직을 마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기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미국의 경우 정부 변호사, 이 정부 변호사를 예로 들었는데 미국은 그러한 식으로 새롭게 이 정부 측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들을 관리직에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일정한 자리에 채용하는 게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운영, 국정 운영을 의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직을 맡았을 때 항상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입장을 대변해줬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리로 이러한 검사 출신들이 곳곳에 요직에 임명되고 배치됐다라고 하면 상당히 국가 운영자로서는 부적절한 판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제 임명이 됐으면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셔야 된다. 그것도 대통령의 몫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저번에 여성 장관들을 임명했을 때처럼 이번에 많은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좀 받아들이셔가지고요. 좀 폭넓게 인재들을 모셔다가 국가의 최고 엘리트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한번 폭넓은 인재를 좀 여러 가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워싱턴 포스트 여기자의 질문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 내부에서 뭐 강인선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정신이 퍼쩍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여기자의 질문이 없었다면 과연 여성들을 장관에 기용했는지 그 전까지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국내 언론들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이 기용되고 있다. 이러니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뭐 보수나 진보 성향 따지지 않고 상당히 지적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법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의 어터니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를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터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할 때 어터니라 그러면 What kind of 어터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하는 어터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어터니가 그 일종의
기본 자격증 같은 거예요. 그 주마다 또 그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또 연방정부 변호사도 따로 있고 따로 말이죠. 있고 예.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그 어터니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논리적인 훈련을 쌓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일을 시키거나 다른 훈련을 시키면 그걸 할 수 있는 기본이 잘 닦여져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인정이 되는 게 이제 미국의 제가 볼 때는 문화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의 어떤 검사들을 그런 일반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는 조금 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은. 예. 미국 변호사의 길은 다양해서 제가 경력 20년 이상 미국 변호사의 미국 변호사 되는 길이라는 블로그 길을 보고 있는데 미국 변호사의 길은 다양해서 법정 변호사, 상담 전문 변호사, 로스쿨 교수, 공무원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죠. 미국 정부 소속 공무원, 또 미국 기업의 사내 변호사, 미국 로펌 소속, 미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이렇게 많은 그 분야가 있고 미국 FBI, 뭐 판사, 미국 CIA 또 뭐 로비스트도 가능한 것이고 산업별로 로비스트가 다 있죠. 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체제죠. 우리는 주로 변호사 그러면은 변호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조계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정치도 할 수 있고 정부에 진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미국의 사례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다. 뭐 그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에서 검찰 출신들이 대단히 많이 기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가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들이 정부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서는 너무 많은 사례다. 이게 바로 법치 국가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제 정부를 운영해 나가고 그래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 인사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 검찰에 편향된 인사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래도 검사 출신들이 일을 참 잘하네. 야 역시 검찰 편향 인사하더니 모든 사안을 어떤 범죄냐 아니냐 이렇게만 보고 말이지 나중에 이 인사는 정말 잘못된 인사다. 이 평가가 한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년.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9월 달부터는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려지게 되잖아요. 뭐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됐지만은 그때 어느 정도 성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임명을 하셨잖아요. 임명을 하셨으니까 정말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폭넓게 인재를 구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옛날에 군인들이 뭐 일을 할 때 그 하나회가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면 그 안에서 또 끼리끼리 추천이 되고 이래서 그게 확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부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었는데 그때도 문재인 정부 때 고위직을 지냈던 검사들은 전부 한직으로 쫓겨났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중용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과연 잘된 검찰 인사인지 이 부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평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대통령은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고 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개각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좀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인재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